전쟁 네. 중에도 이렇게 농사 네. 지어야 된다. 네. 네, 이런 거 보면 좀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요. 아프죠. 네. 그러니까 참 먹고 살려니 또 농사는 또 계속 짓긴 짓는구나. 그렇죠. 뭐 추수는 또 해야 되니까 해야 이제 되니까. 그것도 뭐 그냥 버려놓고 갈 수도 없고 그래서 그래도 어, 그 추수한 면적이 좀 늘어나는 걸 늘어났네요. 볼 수가 있죠. 안녕하세요. 이슈톡의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현민입니다. 오늘 이슈톡 이번 달 또 새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게 되는데요. 이번 달은 이제 두 가지 내용 중에 첫 번째 살펴볼 내용은 이제 농산물 관련된 내용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저희가 연초에 우크라이나 이제 러시아 전쟁 때문에 농산물 얘기 좀 간간히 계속 했었는데 최근에는 어떻게 됐나? 한 반년쯤 지났으니까. 그리고 농산물 이제 또 수확 시기가 점점 가을로 다가오면 이제 수확 시기가 찾아오고 하니까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 전무님이 준비해 주신 내용, 예. 최근 급락한 농산물 가격 더 떨어질까 이렇게 네. 이 주제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 올해 이제 그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 침공하면서 네. 이제 농산물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었죠. 네. 이제 급등을 했었다가 최근에 또 다시 급락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주요 농산물이라고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대표적인 게 뭐 소맥, 그러니까 네. 밀, 밀. 그다음에 이제 옥수수, 네. 그다음에 대두 뭐 이런 거니까 이 세 가지 그 농산물에 대해 가지고 지금 현황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그런 네.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는데요. 그 세 가지 중에서 제일 많이 빠진 게 소맥, 그러니까 밀 가격입니다. 네, 예, 뭐 차트 보시면 알겠지만은 뭐 어마무시하게 올랐다가 어마무시하게 빠졌네. 빠졌죠. 네. 그러니까 올해 고점 대비 한 45%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한 반토막 났다고 반토막. 볼 수 있는데요. 그 예전에 그 코로나 터지기 전에는 대부분 그냥 부실당 한 5불 정도 선에서 그냥 그 언저리에서 계속 움직였었는데 네. 이제 코로나 터지면서 좀씩 이제 올라가기 시작해갖고 올 초에는 이제 한 8불 정도 갔었었다가 이게 이제 그 러시아에서 이제 우크라이나 침공하면서 한 14불 넘게 올라갔었다가 네. 이제 좀 다시 조정을 받았었는데 그다음에 5월 달에 이제 다시 이제 그 러시아에서 그 우크라이나 항구를 갖다가 이제 봉쇄를 하면서 또 한 13불 정도대로 올라갔었었죠. 맞죠. 예. 네. 그다음에 이제 다시 최근 들어서 이제 경기 침체도 얘기도 있고 뭐 그러면서 이제 와장창 빠져서 지금 다시 올 초 수준으로 그냥 전쟁 전 수준으로 다시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많이 움직였고 또 어떤 수급적인 영향이 있고 뭐 이런데 어떤 영향이 미쳤는지에 대해서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일단 소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수확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북반구 같은 경우에는 6월, 7월에 보통 수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네네. 대부분 이제 겨울밀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9월, 10월에 이제 파종을 하고, 그다음에 6월, 7월에 이제 수확을 하는 시기. 그러니까 네네. 지금 현재 한참 수확을 진행하는 진행하고 시기죠. 있는. 예, 예. 네. 그다음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뭐 재배하는 거 한 70%가 이제 겨울밀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제 수확을 하는 철이고, 그다음에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크라이나도 지금 밀 수출의 한 10% 정도를 갖다가 우크라이나가 담당을 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도 대부분 다 겨울 밀들이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한참 이제 수확을 하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생산량이 그러면은 뭐 최근에 밀 같은 경우에 뭐 그러면 많이 줄었냐? 그냥 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기준 월이 6월이거든요. 네, 네. 예, 그러니까 6월 이제 기준으로 보시면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21, 22 시즌하고 22, 23 시즌 하고 보면은 생산량 측면에서는 뭐 크게 많이 안 줄어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예, 예. 그러니까 22, 23 시즌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한 1% 정도밖에 안 줄거든요. 그러니까 7억 한 8천만 톤에서 한 7억 7천만 톤 정도, 그러니까 한 700만 톤 정도 줄어드는 거니까 전 세계 생산량에서 한 1% 정도 주니까 생각보다 뭐 많이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아까 한 10% 정도 수출을 담당을 한다고 그랬었는데 생각보다 이제 생산량이 그렇게 많이 영향이 별로 없는 거로 이제 나오거든요. 이 네. 자료 같은 경우는 이제 12일 날 그러니까 USDA 그러니까 미국 농무부에서 이제 나온 그 자료인데요. 네. 보시면 이제 생산량은 굉장히 뭐 크게 많이 줄지 않고 그다음에 이제 소비도 조금 줄긴 하지만 뭐 크게 영향이 없고 수출은 오히려 조금 늘죠. 보면은 한 2억 톤에서 2억 500만 톤 정도로 예, 그러네요. 늘어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수급 면에서는 괜찮다. 나쁘지 않다. 예, 그러니까 뭐 공급이 뭐 그렇게 많이 딸린다든지 뭐 그런 모습은 안 보여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각국 생산량을 보면은 우크라이나가 굉장히 많이 줍니다. 보면 한 40% 정도가 줄어요. 보면은 지금 22 시즌에는 보면 우크라이나가 한 3,300만 톤 정도 네. 이제 생산을 하는데 22, 23 시즌 네. 이때는 이제 한 2천만 톤 정도로 줍니다. 그러니까 그러네요. 전체 생산의 한 40%가 감소가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산량 측면에서는 그렇게 많이 변동은 안 하는데 우크라이나는 굉장히 많이 줄었다 이거죠. 네. 그럼 어딘가 늘어난 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예. 늘어난 데가 보면은 이제 캐나다가 굉장히 많이 늘었고요. 캐나다가 보면은 늘 그러네.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요. 2천만 톤에서 3,400만 톤으로 톤. 이제 네.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서 빠진 것만큼 거의 이제 캐나다에서 이제 벌충을 하는 그런 성격이 그러네.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에도 또 늡니다. 보면은 370만 톤 정도 이제 늘어나니까 사실 보면은 이제 저런 거죠. 그러니까 어떤 지역에서 굉장히 생산량이 줄 거로 생각이 되면은 네. 다른 데서 이제 재배 면적을 늘리는 넓히는. 거죠. 거기가 이제 저기가 주니까 좀 이제 우리가 이제 좀 늘려야 되겠다. 늘려야 가격도 되겠다. 괜찮아요. 네. 가격도 괜찮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재배 면적이 늘어나니까 실질적으로 봤었을 때 수급은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면들이 이제 좀 반영이 된 것 같고 최근에 이제 요 자료도 이제 얼마 전에 나온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가능성 그러니까 이제 수급이 굉장히 많이 좀 타이트할 걸로 생각이 됐었는데 생각보다 뭐 그렇게 나쁘지 않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반영이 되면서 투기적인 세력들이 아마 좀 많이 그 농산물 시장에서 빠져나가면서 원래 가격으로 다시 돌아온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예. 우크라이나 영향이 엄청 클 거라고 예. 생각했는데.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이제 우크라이나 쪽 그 소목 상황을 보면은 여기 이제 이제 주산지 그러니까 좀 짙은 색일수록 많이 생산되는 데고 이제 좀 옅을수록 이제 적게. 덜 생산되는 지역인데 네. 이제 동남부 쪽으로 보면 이제 굉장히 짙죠. 네. 그다음에 이제 여기 좀 갈색으로 쳐 있는 부분들이 보면 이제 분쟁 지역이거든요. 이제 전투가 제일 치열하고 한 지역들인데 보면은 이제 그런 지역들이 대부분 다 미래 이제 주산지라고 그러네요.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쪽 지역에서 굉장히 분쟁이 심화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옆에 이제 노란색 점들이 이제 포트인데 이제 흑해로 나가는 이제 포트입니다. 그러니까 네, 주로 항구. 이제 대부분 수출이 흑해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여기를 통해서 이제 농산물들이 이제 우크라이나에서는 수출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분쟁 지역하고도 굉장히 가깝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러시아에서 이쪽에 이제 기뢰도 설치하고 봉쇄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쪽 통해서 수출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좀 공급 쪽에서는 좀 아직까지는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거고. 하지만 이제 뭐 아마 전쟁한다고 해도 농사를 안 지을 수는 없으니까 그쵸. 계속 농사는 계속 짓고 있습니다. 이제 뭐 사진도 보시면은 그렇지만은 한쪽에서는 계속 폭탄 터져서 이제 화형 같은 게 이루어지는 반면에 또 한쪽에서는 추수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참 전쟁 중에도 피난 안 가나요? 네? 피난을 안 가나 보네요. 뭐 피난 못 갈 수도 있죠. 피난 하지만은 그래도 농사는 계속 짓는 것 같아요. 그래도 무슨 뭐지? 문학 작품에도 비슷한 게 나왔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기억에 뭐 네. 영화인가 뭐 책인가에 전쟁 네. 중에도 이렇게 농사 네. 지어야 된다. 네. 뭐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좀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요. 아프죠. 그러니까 참 먹고 살려니 또 농사는 또 계속 짓긴 짓는구나. 그렇죠. 뭐 추수는 또 해야 되니까 해야 이제 되니까. 그것도 뭐 그냥 버려놓고 갈 수도 없고 그래서 계속 추수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있고. 근데 이제 밑에 보면은 이제 추수가 되는 데도 있고 안 되고 있는 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밑에 쪽에 그 왼쪽 보면은 그게 6월 19일 네. 그다음에 그 옆에는 이제 6월 21일 사진인데 비교해 보면은 그래도 그 추수한 면적이 좀 늘어나는 걸 늘어났네요. 볼 수가 있죠.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지역 같은 경우에도 정상적으로 그래도 계속 이제 추수를 수술이 하고. 이루어지는 지역도 있지만은 또 그 옆에 7월 7일 쪽 사진 보면은 전혀 추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지역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분쟁이 어느 정도 심하냐에 따라 가지고 그러네요. 예, 추수가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아예 못하고 그냥 버려둔 상태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추수할 수 있는 그런 지역 자체도 이제 줄어드는 거죠. 그 그래프에 보시면은 이제 맨 밑에 부분이 이제 추수 면적을 나타내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빨간색 선이 이제 수율을 따지는데 면적도 줄고 그다음에 수율도 낮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생산량 자체도 굉장히 낮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전에 이제 한 3,300만 톤 정도 생산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네. 이번 시즌에는 이제 한 40% 정도 감소한 예, 한 1,900만 톤 정도로 이제 예상이 되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상황은요. 근데 네. 이제 생산량이 주는 것도 사실 문제긴 하지만은 더 큰 문제는 이제 수출을 못하는 게 더 큰 문제죠. 아, 그러니까 지난 시즌에 생산한 것도 수출 못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예. 해바라기 씨 못 내보내가지고 예, 예. 영국에 기름이 없다고. 그럼 밀뿐만 아니고 농산물 자체를 포트를 아까 그 흑해를 통해 가지고 이제 나가야 되는데 거기가 이제 막혀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뭐 러시아 함선이라든지 또 밑에다 또 기뢰 같은 것도 다 깔아놔 가지고 배가 못 움직이니까 이제 수출을 못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항구 쪽에 지금 보관 창고에 2,200만 톤 정도 이제 곡물이 쌓여 있는 상태죠. 당장 이제 수출을 하긴 해야 되는데 수출 못 하고 거기 계속 창고에 이제 쌓여 있는 거고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곡물들을 한 30%는 유럽 쪽으로 나가고 한 40%는 아프리카, 그다음 나머지 한 30%는 중동이나 아시아 쪽으로 이제 수출이 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꽉 막혀 있는 거죠. 특히 이제 보면 유럽은 뭐 그런 데로 좀 낫다 하더라도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 배로 가면 쉬운데 예, 굉장히 이쪽에 의존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은데 여기서 지금 못 가고 있으니까 그 북부 아프리카 쪽 이쪽이 네네. 굉장히 그 식량난이 좀 심각한 그런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이고요. 네. 과거에는 보면은 월에 수출할 수 있는 양이 한 600만 톤 정도 됐었어요. 그런데 이제 지난달 6월 달에 보면 한 220만 톤 정도로 그러니까 한 3분의 1밖에 못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주로 이제 흑해에서 배로 이제 운반을 하는데 그게 이제 막히니까 육로로도 이제 좀 해보려고 하는데 육로도 사실 여의치가 않고 왜냐하면 철도 같은 경우에도 이게 그 철도 간격이 좀 틀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또 옮겨 실어야 되는데 컨테이너 같은 것도 아니고 이 곡물 같은 경우는 뻘크기 때문에 이게 옮겨 싣기도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어렵죠. 그러니까 이제 수출하는데 아무래도 좀 차질이 생기는 그런 현상이 좀 발생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것뿐만이 아니고 운송료 자체도 굉장히 많이 올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지금 뭐 이쪽 지역에서 루마니아 쪽에 이제 제일 가까운 콘스탄차 항 같은 경우로 옮기는 비용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는 이제 톤당 한 40불, 45불 정도 했었었는데 지금 한 160불에서 180불 정도로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한 4배 정도 올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냥 많이 올랐네. 예, 그러니까 한 4배 정도 올랐고 그다음에 그런 반면에 이제 농부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몫은 밀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1톤 정도 팔면은 한 270불 정도 받았었는데 톤당 지금은 이제 반값인 135불에도 지금 구매자가 안 나타나 가지고 지금 농부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가 이하에 팔든지 아니면 그나마도 이제 못 팔면은 뭐 그냥 썩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내년에도 농사 지으려고 그러면 종자도 뿌리고 비료도 사고 뭐 이래야 되는데 이제 그 원가도 안 맞는 거죠. 이제 사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도 사실 그 생산하는데 굉장히 애로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조금 뭐 좀 좋은 소식은 보면은 이제 스네이크 아일랜드라고 그 흑해 쪽에 뱀섬. 예, 거기가 이제 과거에는 이제 러시아에서 이제 점거를 하고 있었었는데 우크라이나 쪽으로 넘어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이제 좀 옮길 수 있는 그런 그 운송 경로가 좀 생겨가지고 거기를 통해서 한 50만 톤 정도 이제 추가로 이제 수출이 가능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사실 좀 영향이 좀 받아서 좀 빠진 부분들도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요런 상황이 있어서 이제 많이 올라갔었었는데 지금은 이제 공급 쪽면에서는 여기는 지금 생산이 좀 안 되지만은 딴 데는 좀 늘어났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데 만약에 이게 좀 풀어지면은 사실 하방 압력이 좀 더 강해질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우크라이나 쪽 같은 경우
부족분은 이제 딴 데서 벌써 메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지만 이제 묶여 있는 게 풀어지기 시작하면은 추가적으로 이제 물량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조금 더 밑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룸들도 좀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옥수수 가격인데요. 옥수수도 뭐 밀보다는 좀 덜하지만은 그것도 많이 빠졌습니다. 한 25% 정도 빠졌거든요. 그래서 뭐 이것도 마찬가지로 올 초 수준으로 다 돌아온 거 없고요. 최근 들어서 와장창 빠졌습니다. 그냥 한 방에 쭉 밀리면서 이제 빠졌었는데 여기도 뭐 마찬가지로 뭐 공급도 조금 줄긴 하지만은 수요도 줄고 하지만은 그래서 이제 수급 전반적으로는 크게 뭐 공급이 딸린다거나 뭐 이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옥수수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가 차지하는 비중이 생산에서 한 16%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우크라이나 골고루 많이 나네요. 많이 납니다. 예. 거기 같은 경우 이제 워낙 농사짓기가 좋은 저걸 해가지고 이제 뭐 밀도 많이 나고 옥수수도 많이 나는데 옥수수가 한 전체 생산량이 한 16% 정도 차지를 하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한 40% 정도 빠지긴 합니다. 예. 옥수수 생산량이 좀 감소는 하는데 뭐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는 그래도 수급면에서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현재가 지금 수분기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금 현재 그 열매를 맺고 하는 그런 시기인데 이때 날씨가 굉장히 옥수수 생산량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이 이제 6월, 7월이 이제 수분기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현재 날씨가 괜찮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추세로 봤었을 때는 그렇게 뭐 공급이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뭐 크게 수급적인 면에서는 옥수수 같은 경우에도 크게 점은 없을 것 같고 지금 옥수수 같은 경우는 뭐 다 아시다시피 이제 대부분이 사료용으로 많이 쓰이지 않습니까? 그쵸. 예, 사료용으로 많이 쓰이고 동물 사료. 예, 동물 사료 그러니까 주로 에너지로 많이 쓰이죠. 예, 그래서 주로 뭐 돼지나 아니면 뭐 소 같은 거 닭 키울 때 이제 에너지원으로 많이 사용이 되는데 요거 말고 이제 또 사용되는 게 에탄올 쪽으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죠. 바이오퓨얼로. 네, 바이오퓨얼 같은 경우에도 한 35%에서 한 40% 정도 사용이 되는데 지금 현재 이제 그동안은 이제 계속 바이오퓨얼 같은 경우 의무 사용량들이 있어가지고 저가 했었었는데 뭐 곡물 가격도 너무 높고 이제 뭐 요즘에 식량 위기다 뭐 그래서 그걸 갖다 좀 제한을 하자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바이오퓨얼을 갖다가 의무적으로 얼만큼 써야 되는데 그걸 좀 제한을 하자, 좀 줄이자. 그렇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이쪽에 이제 기본적으로 써야 되는 양제차가 이제 줄어드는 거니까 예, 그런 면도 이제 조금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뭐 이렇게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 대두 가격도 뭐 엊그저까지는 그래도 잘 버틴다고 생각했는데 어제 확 밀려가지고 올초 수준으로 다시 이제 하락을 했었습니다. 이것도 뭐 한 28% 정도 빠졌거든요. 고점 대비로 따지면. 예. 뭐 어제까지만 해도 사실 대두 그래도 잘 버티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상대적으로는 잘 버티네라고 생각했었는데 아침에 보니까 오늘 아침에 보니까 그냥 와장창 또 빠져가지고 이것도 뭐 아니나 다를까 연초 수준으로 다 돌아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세 가지 곡물 모두 다 그냥 연초 수준으로 전쟁 전으로 다 돌아왔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대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래 여름에 좀 가격이 좀 높은 그런 계절적인 요인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름에는 좀 가격이 높고 추수가 이루어지는 뭐 9월 말 10월 11월 이때는 이제 가격이 좀 낮아지는 특성을 갖고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영향을 많이 받는 게 이제 경쟁 그 식용유. 예, 가격에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뭐 해바라기씨유라든지 이제 팜유 가격이 이제 얼마 비싸게 이제 유지가 되면 이제 대두 값도 굉장히 비싸게 유지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요런 부분들이 이제 그동안은 굉장히 높게 유지가 됐기 때문에 대두 같은 경우에도 상대적으로 잘 유지가 됐었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보다 보면은 생산량 같은 경우에는 2022-23 시즌에는 한 10%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히려 여기 대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생산량이 한 10%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 주 요인은 이제 브라질입니다. 그러니까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이제 대두가 많이 생산되는 나라인데 이제 추월을 했습니다. 미국을 앞질렀거든요. 보면은. 네. 그래서
지금 2021-22 시즌에도 이제 역전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22-23 시즌에는 더 많이 역전이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쪽에서 워낙 이제 많이 재배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급이 훨씬 더 좀 많이 이루어지는, 공급은 충분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시장으로 전망이 됩니다. 근데 이제 아까도 이제 뭐 식용유 저거 얘기했었었는데 어제 이제 가격이 확 빠진 요인 중에 하나가 그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보면 이제 지금 항구가 이제 봉쇄가 돼 있는데 그게 이제 해제를 할 거다라는 이제 그런 예상이 나오면서 지금 현재 협상을 하고 있는데 거의 타결 직전이라고 하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제 왜냐면 식량난도 좀 심하고 뭐 그렇죠, 이런 그렇죠. 이슈들이 있어가지고 해제해주자. 그러면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거기 있던 곡물들 같은 것도 될 수 내보내야 있고, 되고. 그다음 뭐 해바라기 씨라든지 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도 이제 나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어느 정도 높게 유지했던 뭐 해바라기 씨라든지 뭐 유라든지 이런 가격들이 좀 또 안정화될 수 있겠네요. 낮아질 것으로 이제 예상되기 때문에 뭐 그런 요인으로 어제 뭐 상대적으로 덜 빠지고 있었던 대두도 빠졌었고 나머지 이제 뭐 옥수수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도 다 같이 내려가고, 이제 예, 조금씩 이제 영향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보면은 이제 올해 이제 공급 차질 우려로 올라갔었던 게 다시 이제 원 상태로 이제 돌아온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럼 앞으로 이제 농산물 가격은 이제 어떻게 될 건지 한번 좀 예상을 해본다면은 지금 현재로서는 수급 상황이 괜찮은 편이기 때문에 지금 단시간에 굉장히 많이 빠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반등이 좀 나올 수는 있다 하더라도 보면 그게 상승 추세로 전환되기는 어려울 거다고 그렇죠. 이제 예상이 됩니다. 왜냐면은 그런 요인들, 왜냐면 이게 수급적인 요인이기보다도 투기 세력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가지고 이제 그런 우려를 가지고 이제 투기 세력들이 확 몰렸다. 그렇죠. 몰려서 쫙 올라갔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다 해소되니까 그냥 다 빠져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는 이제 보면 그런 요인들이 없고 수급에 의해서만 지금 봐야 되는 요인이기 때문에 뭐 약간의 반등은 있을 수는 있어도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전 수준으로 이렇게 간다든지 이런 거는 좀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에너지 가격에 좀 민감하게 움직일 것 같아요.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그런 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비료도 사실 뭐 에너지로 만들지 않습니까? 주로 천연가스라든지 뭐 이런 데서 이제 질소나 뭐 이렇게 생산하는데, 추출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주로 생산되는 게 천연가스에서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생산하는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운송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에너지를 많이 쓰이는 그렇죠. 하기 때문에 이제 그 에너지 가격이 굉장히 많이 연동이 돼서 움직일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조금 에너지 가격이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농산물 가격도 만약에 이제 에너지 가격이 어느 정도 안정세로 접어든다면은 이것도 같이 좀 안정적으로 계속 유지가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뭐 또 다시 이제 에너지 가격이 또 확 올라가게 되면은 또 농산물도 어느 정도 거기에 영향을 좀 받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 지금 현재 그 우크라이나 항구 봉쇄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이런 뉴스가 이제 조금 나온 것만으로도 이제 가격이 확 영향을 좀 받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게 어느 정도 영향을 받고 어느 정도 이제 실질적으로 확 돼가지고 이제 많이 풀린다. 그러면은 추가적으로 더 빠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네요. 그러니까 지금 봤을 때 워낙 많이 지금 단기간에 확 빠진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여기서 또 다시 이만큼 뭐 이렇게 급락되지는 않겠지만은 아무래도 실질적으로 물량들이 나오고 그다음에 저렇게 하면은 거기에 따라서 좀 영향을 좀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그래 오늘 이렇게 농산물 저도 좀 궁금했었거든요. 항상 연초에 그냥 우크라이나 뭐 이거만 해서 뭐 그때 에너지 가격도 높으니까 뭐 비료도 못 만들고 해서 막연히 농산물 높다 생각이 있었는데 이제 한 몇 달 전부터는 많이 내려왔는데 이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이제 뭐 그런 것 같아요. 커머디티 상품은 수급 중심으로 한 번 더 살펴보는 게 맞다 이런 걸 좀 다시 한번 느낀 것 같고 농산물도 이렇게 전반적으로 훑어주셔서 사실 농산물 관련해서 이제 투자나 관심 있는 분들한테는 참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수급 관련된 부분 위주로 보고 하나 또 저는 차관드리고 싶은 건 이제 수분 추수 이게 남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작물의 특성 이걸 고려하면 좀 더 좋지 않을까. 그리고 좀 이렇게 내려가야 되지 않을까요? 요즘 그럼요. 인플레이션 뭐 얘기 많이 나오는데 네. 결국은 이제 모르겠어요. 제가 금융권 다니면서 제일 싫은 게 스태그플레이션인 거니까 인플레이션 어쨌든 또 금융 입장에서는 약간의 매니징이 된다. 뭐 물론 이제 남미 국가들처럼 하이퍼 인플레이션 오면 안 되지만 결국은 어느 정도 통제 가능한 부분이 있다고 봤을 때는 이런 소식은 참 좋은 것 같고 모르겠어요. 휴가철 됐는데 이제 주식도 안 좋고 뭐 약간 그래서 다들 약간 그런 건 있는데 이제 뭐 장이 이제 회복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네. 어느 정도. 아무래도 이제 뭐 이런 부분에서 좀 가격이 다운되면 인플레이션 우려도 줄고 네, 좀 줄는 네. 부분들도 있을 거고. 그래서 하여튼 좀 희망적으로 제가 어제 뭐 애플 뭐 투자 안 한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조금 이거 뭐 다 안 좋아지나 이랬는데 결국은 이렇게 주고받는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쪽 산업이 안 좋아지면 또 좋아지는 것도 있는 것 같고 다시 오르지 않았나요? 바로? 네 바로 그죠? 오르긴 네. 했어요. 그래서 결론은 그건가요? 될 주식은 어차피 되고 파생도 내려갈래는 어떻게 내려가고 하여튼 저희 한번 농산물 깊이 살펴본 것 같고요. 이제 이렇게 한번 투자 농산물 관련된 거 요즘에는 더 많이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인플레이션 우려 우리가 직면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크게 참고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번 시간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 다음 주제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